발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단지라든지 어깨 이런 데 평소 때 마사지 좀 충분히 하시는 것도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함께 마사지 할 분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빨리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빗다방의 사회자 김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사항으로 환경, 식재료 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이야기를 더욱더 유익하게 함께 해주실 이우영 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큰 행복 수면을 위해서 좀 꾸준하게 생활화시키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오늘도 좀 기초적인 거, 기초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그 뇌의 과열은 뇌의 흥분, 그리고 뇌 필요하면은 수면 호르몬 같은 걸 교란시켜서 네네네. 잠자기가 어렵다.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평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눈 관리입니다. 우리가 잠잔다고 하는 것은 네. 뇌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뇌 활동을 휴식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신경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신경 중에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 눈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눈 작용이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 그 다음 눈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마음 상태도 알 수 있듯이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실 때 눈 관리를 먼저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을 좀 편안하게 하셔라. 눈을 휴식시켜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은 요즘에 흔히들 이건 이미 의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좀 명상 같은 거.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루에도 몇 번의 이런 명상,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반복적으로 네. 낮에 활동하실 때 너무 많은 막 욕심껏 모든 정보를 막 받아들이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 진정시키시라는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정보를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용한 데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셔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눈을 휴식시키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책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뇌하고 그 뇌 휴식하고 좀 관련되는 건데 사회자님도 혹시 이렇게 뭐 피곤하다든지 그러면 목 주위 같은 이렇게 어깨 주위 같은 운동 좀 많이 하시죠, 그러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면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물론 저 밑에까지도 연결돼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평소 때 생활하시면서 목덜미나 어깨 등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풀어주시는 것도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어깨하고 목이 경직돼 있으면요 상당히 수면 장애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풀어주신다 생각하시고 틈틈이 여기 좀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동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운동하실 때 좀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스트레칭 꼭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네. 좋습니다. 네. 사회자님도 평소 때 뭐 이렇게 가족끼리 뭐 그런 혼자 사신다고. 혼자 살아요. 네. 근데 친구가 네네. 제 친구가 물리치료사여서 네. 이제 도수치료사예요. 네네. 그래서 몸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긴 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몸 푸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수면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도 그런 동작을 반복해서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맞아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습관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수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맞아요. 무슨 뭐 좋은 걸 먹고 뭐 좋은 치료를 하고 그 이미 늦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진짜 그렇죠. 늦죠. 맞아요. 돈도 많이 들고. 예, 그렇죠. 어.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들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얘기가 결론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사전에 네. 병원 절대 가시지 말라는. 아니 물론 아프면 가십시오. 다만 그치. 우리 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평소에 잘하자, 네.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지자, 잠이 보약이다라는 걸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좋은 약 뭐 자꾸 찾으시죠. 물론 좋은 약도 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습관적인 거 이런 거 꼭 좀 점검하셔갖고 네. 계속해서 생활화 시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만 가족들이 사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협업. 네. 이런 발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단지라든지 어깨 이런 데 평소 때 마사지 좀 충분히 하시는 것도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함께 마사지 할 분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빨리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실 때도 좀 나이 드신 분은 특히 좀 일어나실 때 좀 급하게 일어나시지 말고 좀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일어나셨을 때 역시 이 눈, 목, 어깨 이런 데 좀 마사지 좀 해주시고 특히 이 장단지 같은데 좀 마사지를 좀 풀어주시는 게 네. 혈압하고 심장 관련해서 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히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급하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발바닥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주무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요 한방에서 우리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예, 하잖아요. 심장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발바닥에. 그러니까 일어나실 때 좀 천천히 일어나시고 거기를 좀 마사지를 좀 그건 혼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네. 우리 몸을 생활에 적응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일어나시는 게 좋다. 네. 수면 끝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낮잠, 사장님 낮잠 어느 정도? 저는 요즘에는 낮잠을 잘 안 자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게 돼요. 낮잠으로요? 네. 그게 낮잠은 아닌데 저녁, 초저녁 잠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그게 예. 별로 좋진 않다 하더라고요. 예. 시간대가 조금 늦네. 그쵸. 예, 그러죠? 맞아요. 예, 이제 점심 드시고 우리가 이제 뭐 식곤증이라고 좀 나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일부러 참지 마시고 수면학자들 얘기는 낮잠을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은 밤잠 1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점심 정도 드시고 네. 한 10분 정도 잠깐 주무시는 건 굉장히 수면에 좋은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 대신 막 본격적으로 주무시기 위해서 뭐 침대에 눕는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고 왜 그렇다면은 본 잠인 밤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 사이클이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무시되 어디 의자나 소파나 이런데 좀 조용한데 하셔갖고 잠시 길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은 밤잠 1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권해드릴 만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주무시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신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낮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부러 막 안 주무시려고 이렇게 막 하실 거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수면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서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수면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음식도 조금 수면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음식도.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좀 그 육식은요. 네. 육식은 우리가 이제 그걸 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수면하고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번 시간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담이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면도 장애 요인으로 좀 작용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비율을 좀 낮추십사 하는 이유도 수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해조류 쪽, 네. 그 다음에 두부, 콩. 두부, 콩. 전번에 말씀드린 콩 얘기가 또 나옵니다. 두부, 콩, 그 다음에 콩은 좀 많이 팔리셨나요? 네. 고등어, 네. 이렇게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드시면은 뇌 피로를 좀 풀어주는데 좋은 영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육류보다 상대적으로 좀 소화도 용이하고 몸에 부담이 적은 이런 식품이 수면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더 팁으로 그 수면 관련해서 하루 3끼 식사 꼭 좀 잊지 마시고, 이거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을 걸르면 점심이 폭식이 되고 저녁 과식되고 그게 이제 수면까지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침 드시고 네. 점심 이렇게 꼭 나눠서 챙겨 드시고, 꼭, 예.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중간중간 드시는 간식 같은 게 너무 무겁게 드시지 말고, 그래서 차와 네. 견과류와 이런 거, 네. 그 채소류, 과일 네. 이런 거 위주로 가볍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수면에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수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방송 듣다 보면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강론. 이제 그때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쉽게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자님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옆에서 같이 재밌게 쉽게 뭐 이론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론은 뭐 제가 공부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우영 강사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우리 이제 식습관 그리고 수면 습관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제 깊게 세세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우영 강사님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이우영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